일단 이어서 비애슬레틱에서 한 주 동안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리버풀 소식부터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면 에키티케 영입이 거의 확정이 되었죠. 리버풀은 6,900만 파운드의 초기 이적료를 지불할 의사를 밝혔으며 여기에 1,000만 파운드 상당의 옵션 조항이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에키티케는 화요일 영국에 도착해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6년 계약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된다면 이제 바로 프리시즌 투어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뉴캐슬을 포함해 다른 클럽들도 에키티케를 노리긴 했지만 선수 본인 자체가 리버풀을 너무 원했고요. 리버풀도 스트라이커 영입에 대해서 되게 이적 시장 처음부터 꾸준히 고려해 왔는데 결국 결실을 맺었죠. 그래서 리버풀이 여전히 노리는 포지션과 선수는 누구일까요? 현재로서는 일단 중앙 수비수 보강이 유일한 과제죠. 왜냐면 콴사가 레버쿠젠으로 이적하면서 수비 뎁스가 너무 얇아졌죠. 그리고 반다이크, 코나테, 조고메즈 외에 최소 한 명의 주전급 센터백 자원을 더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나테가 지금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바로 내후년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랑도 강한 링크가 뜨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도가 필요시 센터백으로 활용될 수 있긴 하지만 리버풀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전담 수비수를 따로 영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출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일단 누네즈와 히에사에 대한 제안을 크게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면서 루이스 디아즈는 이미 이적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히에사는 가벼운 몸 상태 문제로 이번 선수단 명단에서 제외까지 되었으며 몇 주 내로 이적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누네즈는 약 7천만 파운드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구단의 관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비 엘리엇, 타일러 모튼 모두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미래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부상에서 회복한 벤 도크 또한 프리시즌 동안 슬롯 감독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거나 아니면 이적 시장에 자신을 어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편 루카 스티븐슨 역시 계약 연장을 마무리한 후 다시 임대 이적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의 현재 계약은 다음 시즌 종료와 함께 만료되며 24-25 시즌 던디 유나이티드에서의 인상적인 임대 활약 이후 리버풀은 이 선수에 대해서 성장 과정을 한 시즌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프리시즌 투어에 동행 중이고요. 제임스 맥코넬 역시 다음 시즌 임대를 앞두고 계약 연장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그는 이번 시즌 투어 명단에는 제외되었으며 수술 이후에 재활 중인 스테판 바이체티치 또한 트레이닝 센터에서 회복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맨시티 소식인데요. 이번 주에 어떤 소식이 있었나? 일단 스벨의 뉘판이 맨시티로 공식 이적을 했어요. 그리고 뉘판은 지난 1월에 아스톤빌라와 아스널을 방문하긴 했지만 맨시티가 경쟁에 뛰어든 이후 선수 본인과 가족을 설득해서 맨시티 이적을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일단 첫 시즌을 임대로 보낼 것으로 예상이 돼요. 막시모 페로네의 코모 임대가 완전 이적으로 전환이 되었고 이 선수는 800만 파운드의 맨시티에 합류하긴 했지만 출전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지금 맨시티가 또 노리고 있는 포지션이나 선수는 누구일까요? 계속해서 우측 풀백에 대해서 영입을 노리고 있어요. 이건 지난주에도 다뤄드렸던 내용이죠. 리브라멘토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한데 현실적인 타깃은 아니에요. 너무 높은 이적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골키퍼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데 지금 벌리에서 뛰고 있는 제임스 트래포드를 되게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래포드는 지난 시즌에 챔피언십에서 46경기에 출전해서 단 16실점만 허용했고 핵심으로 활약하며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지금 뉴캐슬한테도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방출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누굴까요? 일단 제크릴시, 칼빈 필립스 그리고 골키퍼 에데르송도 여전히 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맥카티 역시 이적이 유력한 상황이죠. 지금 맥카티에 대해서는 프랑크푸르트와 노팅엄이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노팅엄과 긍정적인 협의를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제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몇몇 유망주가 임대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라엘리, 보부 정도가 있긴 한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소식일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메뉴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메뉴는 은베모 영입을 완료 지었죠. 그리고 레시포드 역시 바르셀로나 이적이 거의 임박한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일단 레시포드 주급에 대해서 100% 부담을 한대요. 그리고 레시포드 또한 자신의 주급에 대해서 30% 삭감에 동의하면서 바르셀로나 이적을 열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30% 삭감된 주급을 바르셀로나가 100% 부담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진은 쿠냐랑 은베모까지 영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보강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노리는 포지션 그리고 선수로는 스트라이커를 안 뽑을 수가 없겠죠. 일단 호일로는 방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쉐슈코 지금
지금 유력한 이적 명단으로 꼽히고 있긴 하지만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협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쉐슈코는 워낙 노리고 있는 팀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요구하고 있는 이적료도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요케레스는 일단 아스널로 이적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이적 명단에서 제외가 될 거고, 그리고 미드필더 보강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일단 스트라이커 영입을 마무리 지어야 이 단계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방출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앞서 언급한 대로 호일룬 있지만 이 선수 외에도 해리 하마스 임대 준비 중이고요. 디에고 레온 새롭게 영입한 왼쪽 풀백 선수죠. 이 선수도 일단 주전 경쟁을 할 거지만 임대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레시포드 임대가 이제 확정이 되었잖아요. 일단 이거는 메뉴에게 재정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드리면 이적료는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 임대 이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메뉴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에만 약 2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급여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너스 포함해서 그의 주급은 32만 5천 파운드, 연간 고용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1940만 파운드에 달하는데, 보장 급여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추정되며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1,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부담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 선수는 일단 다음 시즌에 남게 되더라도 주전 선수로 활약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메뉴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소식이죠. 이 임대 이적 자체가.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뉴캐슬 유나이티드로 넘어가 볼 텐데, 이번 주 어떤 소식이 있었냐 한번 봐보면 엘랑가 영입과 에키티케에 대한 영입까지 이어서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에키티케 영입은 좌절되었고요. 뉴캐슬은 에키티케를 위해서 약 7,500만 유로 규모의 제안을 제시했고, 프랑크푸르트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타인사이드에서는 거래 성사가 임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이 협상에 뛰어들면서 에키티케는 은베모, 긴하위선, 델랍, 주앙페드로와 마찬가지로 뉴캐슬 행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택했고요. 뉴캐슬은 다시 한번 공격수 보강의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버풀이 관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뉴캐슬도 밝혀오고 있죠. 매각 대상이 아니다. 이 의견을 꾸준히 밝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숀 롱스태프는 리즈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이적료는 약 1200만 파운드에 300만 파운드의 옵션이 포함된 딜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키티케 대체자로 요한 위사를 노리고 있긴 한데, 요한 위사는 또 다른 팀들도 많이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또 뉴캐슬이 실패한 영입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뉴캐슬이 여전히 노리는 포지션과 선수는 누구일까요? 일단 칼럼 윌슨을 대체할 공격수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숀 롱스태프도 이적했기 때문에 중원 보강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임스 트래포드, 아까 맨시티가 노리고 있다는 골키퍼 있죠? 이 선수도 계속해서 영입을 추진해 오고 있긴 했지만 지금 또 맨시티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측 센터백 보강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지만 뉴캐슬은 아직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디사시 그리고 니콜로 사보나는 현재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방출 가능성 있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이삭은 절대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뉴캐슬은 산드로 토날리, 브루노 기말량에스, 앤서니 고든, 티노 리브라멘토에 대해 제안도 모두 거절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맨시티가 리브라멘토를 영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해드렸던 거고, 오디세아스 블라우디모스는 매각보다는 임대가 유력한 상황이에요. 뉴캐슬은 그를 위해 2천만 파운드를 지불했으며 헐값에 매각할 경우 PSR 손실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대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레알 베티스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임대가 이루어질 경우에 급여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메타겟도 셀틱전 선발 출전을 하긴 했지만 이적 가능성이 있고요. 아이삭, 헤이든 역시 내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방출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조 윌록은 계약이 2년 남았고 이적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에디하우 감독이 롱스태프가 이적한 상황에서 윌록만큼은 지키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네 팀에 대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소식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 다음 소식에서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다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